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하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 요 두 개를 좀 구별하는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오른쪽에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좀 너무 가늘구나. 10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 자, 요걸 썼고요. 파란 볼펜으로 명사 파생 접사 또 전미사 이렇게 썼습니다. 뭐 같은 말로는 명사 화 접사 전미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명사형 전성어미는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자, 미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 있습니다. 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명사와 전미사는 미음도 있고 기도 있습니다. 미음도 있고 음도 있고요. 자,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있고요. 뭐 개도 있고요. 많습니다. 무덤할 때 엄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지금 쌤 네모 칠게요. 네모 박스 지금 이게 지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걸 한번 볼게요. 173쪽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나이도 어린 동생이 볼까요? 나이도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춤을 잘 춤이 신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추다에 미음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미음은요,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요거는 명사 파생 전미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잘 춤 할 때 미음은 명사형 전성어미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별을 해보면 이 파란색 지금 엄이라고 한 거 주검할 때, 그 다음에 죽음할 때 이런 게 지금 다 명사 파생 전미사 쌤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이런 게 지금 명사 파생 전미사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하는 게 지금 도움의 내지 미음, 다음에 여기 알매 미음, 다음 믿음 할 때 요게 지금 명사형 전성어미예요. 그래서 요런 게 어떻게 좀 헷갈리니까 쌤이 구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어미라고 했잖아요. 어미. 그럼 어미 앞에는 뭐가 옵니까? 어간이 오죠. 어간. 그러면 어간의 어미가 더하는 것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죠. 활용. 근데 활용하는 것이 주로 용언이잖아요. 그죠? 용언.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용언이 있고 서술격 조사가 있잖아요. 서술격 조사.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언에는 여러분 그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 서술격 조사에 대한 이다가 있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언을 수식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용입니다. 구용. 그래서
부사어가 수식하는 거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요것이 어미의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른데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명사파생이잖아요. 명사파생. 그럼 명사파생이면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명사는 누구 소속입니까? 명사는 체언 소속이죠. 그래서 관체입니다. 관체. 그러니까 관형어의 수식을 받겠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관형어를 이렇게 세모를 치고요. 부사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모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이 뭐냐면 고난도의 하는 게 관형어잖아요. 그죠? 그 관형어에. 그 관형어니까 체온일 테고 체온이니까 명사가 된 거고 명사 파생 접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사가 돼버린 거니까요.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잘 추면 부용이잖아요. 부용이잖아요. 부용. 그러면 용언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인 거. 춘다라는 동사인 거죠. 그래서 부용 이렇게 보시면 아하 자리 아이고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 부용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면 조용히 부용이죠. 그럼 용언이니까 용언은 어감 플러스 엄이죠. 그래서 엄이다. 많이 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은 차가운 관형어, 관체. 체온이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되는 거고 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확실히 구별이 됐을 겁니다. 자, 다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서술어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풀이한다는 뜻이에요.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명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서술어 기능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있다. 그 서술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전미사는 주어가 없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볼까요? 그러면 얘는 주어가 없죠. 그죠? 잘 춘다는 거는 동생이 추는 거죠.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풀이 기능을 못하고 있죠. 서술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근데 조용히 돕다. 그러면 내가 그를 돕다. 그럼 내가 그를 돕다. 이거 주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알미,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작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그러니까 쌤이 이 기준을 검정색으로 할까요? 기능이 여러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거를 쌤 보여주려고 1번, 2번, 3번을 붙였는데요. 품사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쌤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얘는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얘는 동사이거나 아니면 용언이기 때문에 형용사이거나,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이거나 이 세 가지 기능을 하죠. 왼쪽으로 좀 옮길게요. 너무 비좁아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고, 얘는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쌤이 5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번이라고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명사형 전성 어미는 활용을 한 겁니다. 활용을 한 거고요. 어감 플러스 어미에서 활용을 한 거고, 그럼 얘는 파생을 한 거예요. 파생어 할 때 파생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파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의 짝은, 그러면 짝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미의 짝은 어근이죠. 어근 플러스 접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용은 어간이죠. 어간 플러스 어미, 이런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6번째 차이는 국어사전에 얘가 안 나와요. 왼쪽은 기본형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먹음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요, 여러분, 그 빨간 거 춤 잘 춘다,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안 나오고 추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돕다가 나오고 알다가 나오고 믿다가 나오는 거지, 믿음, 도움, 이게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은 기본형. 그러니까 얘는 국어사전에 표주어로 수록되는 기본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는 없는 거예요. 기본형이 나올 뿐이고, 그럼 얘는 새로운 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수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번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7번 이 빨간 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안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가르쳐 줄게요. 이 빨간 거 보세요. 원래 추다잖아요. 그럼 얘도 추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선생님 검정색을 한번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추다라는 단어가 춘다 동사잖아요. 근데 이때는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얘는 그대로 동사니까 VV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품사를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란색은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품사를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된다. 파란색으로 일관성 있게, 그죠?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글이 있는데, 이 모의고사가 어디서 나온 모의고사냐면 2022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8번, 39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좀 줄이고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넓힐게요. 넓혀서 한번 보세요.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명사 파생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미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묶음의 기쁨의 미음, 그죠? 그리고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어떻게 7번에서 설명을 했죠. 7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만든다. 사전에 수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파생어니까. 그 다음에 원형을 밝혀줬는데 안 밝혀준다 이런 얘기는 있고요. 그리고 쌤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검 할 때, 무덤 할 때, 그죠? 무덤 할 때 이게 우리 어미에는 없죠. 그리고 명사형 전성 어미에도 있다. 이것을 빨간색으로 전성 어미에도 미음과 어미도 공통점이다. 그래서 네모 박스 친 거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문 쌤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똑같은 말이 2번 나오죠. 웃음이 2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쌤이 아까 했던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시원한 하면 관형어죠. 그 다음에 크게 하면 부사어잖아요. 그러면 관체니까 얘는 체언이 되고, 부용하니까 용언이 되는 거죠. 좀 웃다니까 동사가 되는 거고, 체언이니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명사니까 음이 세모씩 만드는구나.
명사 파생전미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부용이니까 용언이니까 활용하는 거죠. 어미가 되는 거죠. 명사형 전성 어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온 웃음은 관용어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므로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다. 그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앞에 나오는 거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서술어 기능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서술어 기능을 한다. 쌤이 2번에서 설명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크게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1번에서 쌤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음은 명사형 어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웃었음, 크게 웃었음은 그죠? 웃겠음은, 웃으시겠음은 이것처럼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7번은 좀 추가하면 되겠네요. 7번은 추가하면 되겠죠. 검정색으로 해서 추가를 해볼까요? 8번. 어미기 때문에 이 기가 종결어미거든요. 전성어미가. 그렇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와 말 어미와 결합이 좀 옮겨야 되겠다. 결합이 가능하다. 선어말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그럼 8번 쌤 오른쪽을 정리해보면 얘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 8가지 기준으로 분류 안 해요. 선생님이 1번을 합니다. 관체부용으로 딱 하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체부용 이렇게 기억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고난도의를 관체니까 춤은 명사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잘은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이다. 맞네요. 죽음은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죽음과 달리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죽이라고 하는 원형을 밝혀 죽이 원형이니까 밝혀 적었다는 거고, 죽음하는 순간 주만 남고 기억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3번은 도움은 그죠, 조용히 도움이니까 동사의 명사형, 명사형 전성 어미죠. 그 다음에 알은 알에 붙어서 품사를 동사에서, 그럼 품사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품사를 바꾸면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많이 알미니까 부용이니까 이게 틀렸네요. 품사를 못 바꿔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많이 암, 그러면 부용이잖아요. 그러면 용언이잖아요. 용언이기 때문에 명사로 바꾼 게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용입니다. 그러면 얘는 선어문으로 당연히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 선생님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쪽입니까? 67쪽 한번 볼게요. 67쪽에 보시면 여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파생전미사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명사 파생전미사, 부사 파생전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서 분포제약의 차이를 얘기해요. 분포제약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포제약에서 깊게, 푸르게 이런 어미가 붙을 경우에는 깊다, 좁다, 푸르다 다 되죠. 그런데 이 파생전미사가 붙은 단어 이가 있으면 이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도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깊이, 좁이, 푸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쌤이 정리를 하나 더 해드리면 검정색으로 9번입니다. 10번 없습니다. 쌤 10번 꼭 채울 생각도 없고요. 그래. 근데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포 제약이 없다. 분포 제약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활용이 잘 된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좀 분포 제약이 있다. 분포 제약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미, 무덤하고 주검, 시체 이런 뜻이 있잖아요. 덮개 이런 거 있죠. 그죠? 마개가 아니고
따개, 병따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덤, 주검 이거 말고 딴 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놀다 해서 노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있는데 얘는 먹기, 놀기, 그죠? 풀기, 자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차이가 여기서는 분포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쌤 말했던 서술어 서술 기능을 한다. 그런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미는 서술 기능을 하죠. 왜냐면은 동사, 형용사, 용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품사 전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요 기준. 쌤이 뭐라 그랬죠? 7번 기준. 서술 기능은 몇 번입니까? 서술 기능은 어디 있죠? 아, 이게 2번에 있네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된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단어가 된다. 요것도 지금 10분 거짓말쟁이 됐네. 10번 채울 생각 없다 그랬는데 하게 됐네요. 그러면 이거 10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아하, 얘는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건 아니야. 원래 있는 단어지.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파생어기 때문에 파생어라는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죽다 말고 주검 그러면 시체.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가 얘는 된다. 그러면 왼쪽은 안 된다. X 안 했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좀 쉬워요. 이게 왜 쉽냐면 이게 명사형 전성 어미가 있고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있고 이거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길게는 부사형 전성 어미 개이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4번이 되는데 4번에 보시면 순수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순수한이라고 하면 관형어잖아요. 그러면 얘는 체온이 되겠죠. 그럼 체온이 된다는 거는 명사가 됐으니까 아하, 명사 파생 접사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서술어 기능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쌤이 보라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내가 밥을 먹다 서술 기능 하죠. 그러면 벌레 먹은 사과는 사과가 벌레를 먹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웃음이 아니에요. 웃음이란 명사가 되고 그다음에 줄이 길다 하고 서술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럼 서술 기능을 하는 1, 2, 3, 5와 서술 기능 못하는 4번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 요거를 아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쌤이 이렇게 한번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 명사형은 명사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사실은 용언이야 이런 뜻이에요. 형태만 띠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남자인데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어도 그대로 남자인 것처럼 형태만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 파생이라는 거는 완전히 파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풍자이죠. 풍자.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거잖아요. 트랜스젠더죠. 그래서 화가 됐다. 완전 변해버렸다.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로 완전히 파생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 형용사, 용언이었는데 얘는 명사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사, 형용사 그대로이고 속지 말아요 이런 뜻이야. 근데 얘는 더 이상 나는 용언이 아니에요. 저 서령 명사로 태어났어요. 더 이상 저는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가 형용사가 아니고요. 이제는 명사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저를 명사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세요. 저는 1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로 그러니까 3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로 시작해요. 저는 여자예요.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쌤은 무조건 1번으로 해요. 1번 그러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느냐. 그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느냐 아니면 관용어의 수식을 받느냐. 이걸 좀 기억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관체 부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 부용 부사어 용어는 꾸미고 관체 관용어는 체언을 꾸미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요 헷갈리는 거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수능특강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 요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쌤이 가지고 있는 문제 2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